아이고. 자, 이 문제의 상황식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여기 이제 HA라고 쓰면 이제 약산을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HA 이렇게 많이 쓰죠. 뭐 나만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뭐 많은 화학책에서 저렇게 쓰는데, 여기서 이제 C0는 당연히 뭐겠어요? 초기 농도죠. 초기 농도를 보통 C0 이렇게 잡잖아요. 그럼 거기서 일부가 산해를 해. 그러면 화학 양론 개수가 어쨌건 1대 1대 1이니까 X만큼 이온화를 하면 XX만큼 생기겠지. 그러면 최종 상태에서 얘는 C0 빼기 X, 얘 둘은 XX. 맞죠, 맞죠? 네. 자, 이럴 때 사내리 상수라고 하는 게 있죠. 영어로? 사내리 상수. 영어로? 오, 바로 acid, dissociation constant. 요걸 이제 우리말 번역 산해리 상수. 자, 그런데 뭐 산해리 상수도 무엇의 한 종류예요? 뭐의 한 종류예요? 무슨 상수? 평형상수. 그래서 평형상수가 가지는 모든 특징을 산해리 상수도 다 갖고 있게 된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평형 상태에서 바로 반응물분의 생성물의 농도 B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면 산해리 상수가 되겠죠? 예. 자, 그럼 이때 그 각각의 농도가 각각 요래 이렇게 되니까 여기다가 쇽쇽쇽 넣어주면 요런 결과가 나온다 이런 말이지. 됐습니까? 네. 됐죠? 그래서 이때 결국 미지수는 누가 되는 거예요? X. 미지수는 X가 되는 거고, 이 X를 왜 구해야 하죠? 보통 이런 문제에선? 이 X를 왜 구해야 하죠? 문제에서? 보통? 그렇게 구한 X가 바로 뭐를 결정할 테니까요? pH를 결정할 테니까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 3년기 문제의 가장 보편적인 목표는 그래서 평형 상태에서 H 플러스 농도가 어떻게 되느냐 그걸 구하는 게 3년기 문제의 가장 보편적인 목표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X를 구해야지. 자, 그런데 X를 구한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거는 X에 대한 몇 차 방정식이 되겠어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되잖아. 그러면 이 X를 어떻게 구하느냐? 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인 근해 공식을 활용하면 풀 수 있지. 무슨 말 알겠죠? 하지만 여러분 학교 시험에서는 계산기를 써요, 못 써요? 못 쓰죠. 그래서 그럴 경우 수능에서처럼 어떻게 가정을 합니까? 수능에서처럼 어떻게 가정을 하냐면 얘를 이렇게 가정을 하는 수밖에 없죠. 바로 여기에 있는 이 x가 아주 작을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해주는 거예요. 왜? 하필 얘가 또 무슨 산이니까? 약산이니까 이온화하는 정도가 별로 크지 않다라고 하면 보통 초기 농도의 1% 정도 이온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100이라고 하면 보통 1이 되고 이게 99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x를 보통 날려서 이런 걸로 표현을 하는 거죠. 물론 근사적인 방법이니까 오차는 생깁니다. 알겠죠? 그런데 계산기를 쓸 수가 없으므로 여러분 입장에서는 무조건 이렇게 계산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수능 같은 경우도 무조건 이런 식으로 출제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느냐? 얘를 저쪽으로 넘기고 바로 x가 이렇게 됨을 알 수 있죠. 알겠죠? 그리고 이렇게 구한 x가 결국 누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H 플러스의 농도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표현은 3년기 문제에서 무조건 외워야 되는 수식입니다.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런 약산의 해리에서 이온화하는 정도 x는 루트 KAC0 그게 H 플러스 농도다 라는 것도 꼭 기억하세요. 꼭. 자, 그런데 이때 이 산해리에서는 이온화도라고 하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자, 이온화도라고 하고 정의는 뭐냐면 처음에 있는 것 중에 얼마나 이온화하느냐. 알겠죠? 그 비율을 이온화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써놓은 양론에 입각해서 생각을 하면 처음 동도는 C제로고 그 중에 이온화한 정도는 X가 되겠죠? 그래서 이온화도는 정의상 C0분의 X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런데 이때 요 X 이게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 그러면 쟤를 저기에 넣을 수 있겠지? 그러면 이때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요 자리에다가 짜잔 얘를 대입하는 거야. 아시겠죠? 위에서 나온 결과를 대입하는 거야. 그럼 결론은 뭐가 나와? 이렇게 되겠지? 무슨 말이겠죠? 알겠어요? 그 얘기가 지금 문제에 쓰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산의 경우 이온하는 정도 혹은 H 플러스 농도가 이렇게 된다라는 것도 외우셔야 하지만 수능 엄청 준비하는 학생들 있죠. 수능 1등급 나온 애들 모두 다 이것까지 싹 다 외웁니다. 알겠죠? 그래서 수능 문제 푸는 애들은 요 수식 전부 다 외웁니다. 그래서 약산의 이온화도가 이렇게 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그러면 C0가 초기 농도잖아. 이 초기 농도가 작아질수록 얘가 커지겠구나. 자,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죠?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온화도는 최대값이 언제 나타날까요? 이온화도는 최대값이 언제 나타날까요? 바로 이온화도의 최대값은 뭐가 된다? 1입니다. 누구에 대해서? 강산에 대해서. 강산은 넣어준 거가 100% 다 이온화죠. 그래서 강산은 초기 농도하고 이온화한 정도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온화도는 제일 커지는 값이 1이라고요. 그럼 잘 봐요. 작아지면 커진다고요? 그러면 작아지고 커져서 어디에 도달할까? 1에 도달한다면 그건 무슨 상태인 거예요? 강산이네? 그러면 약산이 강산이 되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가능하냐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즉 이것도 수능에서 배워요. 이것도 수능에서 배워요. 알겠어요? 그리고 이것도 수능에서 배워요. 알겠어요? 그런데 그걸 엮은 건 수능에서 배우질 않아요. 희한하죠. 이것도 배우고 이것도 배우고 이것도 배우는데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그 어떤 교사도 이런 질문 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논리구조적으로 맞잖아요. 근데 논리구조적으로 맞는데 왠지 심정적으로 맞을 것 같아요? 틀릴 것 같아요? 왠지 틀릴 것 같잖아요. 그 틀린 걸 그냥 그냥 느낌상 아닐 것 같아 이러면 안 될 거 아니야. 뭔가 논리구조를 대서 맞으면 맞다 기면 틀리면 틀리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걸 어떻게 해결하겠냐고. 어떻게 해야겠냐고. 그래서 이제 이 문제의 의미를 알겠어요? 요게 어디 있냐면 교재 8페이지 연습문제 7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재 8페이지 연습문제 7에는 문제가 영어로 돼 있죠? 영어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되어 있는 그 문제를 해설을 한 게 지금 요 상황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됐죠? 오케이, 됐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때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게 fractional composition입니다. 거의 지금 여러분 담당 교사가 누구죠? 정민정 쌤. 정민정 쌤. 거의 80% 이상의 확률로 정민정 교사는 이걸 모를 겁니다. 예, 나의 수년간의 경험에 미루어 봤을 때 정민정 교사는 이걸 모를 겁니다. 근데 정민정 교사도 화학 전공이긴 하잖아요. 네. 그러면 당연히 대학교 화학과에서는 이걸 가르쳐준다, 안 가르쳐준다? 화학교육과에서도 가르쳐줍니다. 가르쳐주지만 공부를 잘한 사람만 이걸 배웠다는 걸 압니다. 분명히 학교에서 가르쳐줍니다. 대학교 때.
근데 대부분의 공부를 그냥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들은 대학교 때 이걸 배웠다는 걸 잘 모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나는 30 넘어서 이걸 대학교 때 배운다는 걸 알았어요. 왜? 그렇죠. 학교 수업 때 다 잤거든요. 다 자서 아마 그때 담당 교수님이 이거 수업 시간에 다 말씀하셨을 거예요. 근데 나는 이걸 언제 알았냐면 30 넘어서 저기 해군사관학교에서 근무할 때 알았어요. 네, 해군사관학교 근무할 때 그때 이제 사관학교에서 교수로 있었다고 했었죠. 교수로 있으면서 혼자 시간이 남아가지고 혼자 공부하다가 책을 뒤지는데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 내가 학교에서 이런 걸 배웠어야 되네? 하면서 그때 막 신기해가지고 공부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도 이걸 알고 있지 않을 거다라고 한 80% 정도로 생각해요. 알겠죠? 그런데 놀라운 건 어려우냐? 엄청 쉽습니다. 보여드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어떤 아이디어인데 이 생각을 하면 아주 복잡한 문제의 계산이 굉장히 빨라집니다. 이 생각을 하고 있으면 마치 곱하기처럼요. 곱하기는 사실 누구의 연속이에요? 더하기의 연속이죠. 그럼 사실은 곱하기 없어도 모든 연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더하기 연속하면 되잖아요. 하지만 곱하기를 도입하면 더하기 연산이 빨라지는 거죠.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곱하기를 몰라도 사실 원칙적으로는 모든 연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곱하기를 알면 빨라지죠. 이게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곱하기 아이디어가 심오하고 어려운 거냐? 아니잖아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말만 좀 어려울 뿐이지. 그러면 프랙셔널 컴포지션 번역을 어떻게 하느냐? 분율 조성으로 번역합니다. 하지만 이런 번역은 큰 의미가 있어요? 별 쓰잘데기가 없겠어요? 자, 왜 이런 거 별 쓰잘데기가 이런 번역은 뭐 쓰잘데기가 없잖아. 왜? 분율 조성이라고 말을 해도 뭐 머릿속에 별로 떠오르는 게 없지. 그러니까 이런 번역은 실패한 번역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프렌드, 뭐 친구 이렇게 번역하면 이런 건 의미가 있지. 아, 친구 뭐 이렇게 뭐 동무 이렇게 되잖아. 근데 분율 조성? 여러분 엄마랑 대화할 때 분율 조성이란 말 써본 적 있어요? 없잖아. 없잖아. 그런 일상 용어가 아니니까 이런 건 번역이 의미가 없는 거지. 자, 그런데 놀랍게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쓰는 거냐? 요렇게. 보통 알파라고 표기합니다. 우연찮게 요거랑 표기가 비슷하네요. 다만 아래 첨자를 하나 넣어줍니다. 아래 첨자를 하나 넣어줍니다. 얘는 그 개념을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그 수리적 정의를 살펴보는 것이 훨씬 편리합니다. 그러면 그 정의는 뭐냐? 요거예요. 짜잔. 저렇게 보게 됩니다. 저렇게. 뭐 저게 다예요. 알겠죠? 저게 다예요. 자, 우선 수식을 보면 수식 자체가 뭐 심각하게 어려워요. 그냥 그런 수식이에요. 뭐 그냥 그런 수식이잖아요. 이 아무것도 아닌 걸 프랙셔널 컴포지션이라고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생각을 하면 더하기에 곱하기가 더해진 것 같은 그 추가가 된 것 같은 연산 속도가 빨라지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자, 그러면 이게 뭐냐? 우선 여러분 이 둘의 관계를 뭐라고 하죠? 이 둘의 관계를 짝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때 얘를 짝산, 얘를 짝염기라고 하잖아. 그러면 짝산과 짝염기 중 누구의 비율? 짝염기의 비율. 알겠죠? 요걸 뭐라고 한다? 프랙셔널 컴포지션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때 얘는 어떻게 되느냐?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짜자자잔 한 다음에
짜잔. 자, 저래도 돼요, 안 돼요? 저래도 돼요, 안 돼요? 우석? 아니지. 알렉스? 자, 이래도 돼요, 안 돼요? 되죠. 뭐 아무것도 아니고요. 여기에 있는 HA를 위아래 하나 나눈 거예요. 그럼 뭐 등호가 당연히 성립하겠죠? 그런 다음 위아래에다가 똑같은 걸 곱해요. 이래도 돼요, 안 돼요? 당연히 되죠. 그러면 얘는 뭐라는 걸 알 수 있냐면 짜잔, 이거라는 걸 알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됐습니까? 쟤를 저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 알겠죠? 알겠죠? 자, 뭐 사실은 뭐 되게 무슨 거대한 물리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그냥 단순 연산이에요. 단순 연산이죠. 그렇겠구나.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는 이만큼을 이렇게 치환을 한 것밖에 없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프랙셔널 컴포지션은 누구에 대해서도 뭐 표현해 볼 수는 있겠어요. 누구에 대해서도. 그 짝산에 대해서도 표현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정의에 입각하여 짝산 짝염기 부분의 지금은 산의 비율이다 라고 한다면 같은 논리 구조로 어떻게 표현해 볼 수 있겠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저기에 있는 짝염기는 여기에 있는 상수항이 이렇게 분자 쪽으로 올라갔다면 지금 짝산은 요 H 플러스가 이렇게 분자 쪽으로 올라갔겠거니 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됐죠? 좋아. 그러면 이때 3 해보세요. 수용액을 극도로 희석하면, 자, 희석이라는 말은 농도를 진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농도를 옅게 한다는 얘기예요? 농도를 옅게 한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여기 잘 보시면은 희석한다 이런 말도 있고 그 다음에 농도를 낮춘다 이런 말도 있는데 어쨌건 농도를 작게 하는 게 희석이잖아요. 그러면 수용액을 극도로 희석하면 뭐예요? 그냥 맹물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만한 컵에 왜 소변을 반쯤 따르고 거기다가 또 물을 따르면 이렇게 한 다음에 물을 또 부으면 얘는 뭐예요? 오줌물이죠.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요런 컵에다가 오줌 받아보고 한 적 있죠? 뭐 할 때? 건강검진 할 때 하잖아요. 소변검사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오줌 반 따르고 물 반 따르면 뭐 오줌물이지 뭐 하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날도 덥겠다. 아이고 해수욕장에 가야지 해가지고 이제 해수욕장에 가서 이렇게 막 헤엄을 치는데 해수욕장에서 헤엄치다 갑자기 화장실 가고 싶어. 쉬가 막 이래온 거야. 근데 저기 보니까 화장실이 멀리 있어. 아유 굳이 여기까지 가가지고는 저 축축한 데 가서 걸어가서 화장실 들어가면 깨끗하지도 않고 아유 저기서 시를 아유 그냥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물에다가 이렇게 한 거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 바다에다가 쉬를 한 거 아니야? 그럼 바다에다가 쉬를 하면 오줌물이야? 뭐야 그냥? 바다에다가 쉬하면 그냥 바다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즉 극도로 희석을 해버리면 그냥 그건 용매 상태가 돼버린다는 얘기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되게 이상한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죠? 자, 그러면 네 번째 이온화도를 아주 명백하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앞서 잘 보세요. 이거 정확한 표현인가요? 아니요. 근사적 표현이죠.
그러면 요것도 정확한 표현이에요, 근사적 표현이에요? 근사적 표현이죠? 그러면 이온화도를 이렇게 나타나는 것도 정확한 표현이에요, 근사적 표현이에요? 근사적 표현이죠. 그러면 지금 이온화도를 정확하게 표현해 보자고요. 오류 없이 정확하게.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알파라고 쓰고 우선 정의는 C0분의 X죠. 됐습니까? C0분의 X죠. 그러면 얘는 이래도 되죠. 자, 저래도 돼요, 안 돼? 되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쓸 수 있게 돼. 맞아요? 맞아요? 왜? C0 빼기 X가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X는 짝염기의 농도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 X 자리에다가는 뭐를 넣어보자? 짝염기 농도를 넣어보자. 됐습니까? 오, 이렇게 하고 나 보니까 얘가 뭐예요? 프랙셔널 컴포지션이라고. 알겠죠? 그래서 사실 이온화도라고 하는 개념이 먼저 있었다라기보다는 프랙셔널 컴포지션이라는 아이디어에서 이온화도가 파생된 거라고 봐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프랙셔널 컴포지션은 우리가 몰랐던 개념이 아니고 알고 있는 건데 그렇게 말을 안 했던 거지, 그냥. 알겠죠? 그래서 고이온화도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한 거야. 그렇다면 얘는 앞서의 결과에 의해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 과정에서는 근사적 표현이 있어요? exactly 정확한 표현이에요. 아주 정확한 표현이라고요. 무슨 말이냐? 완벽한 표현이라고. 그래서 지금 이건 약산의 이온화도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방법이 요거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자, 그러면 맹물에서 H 플러스 농도는 얼마예요? 바로 이거겠죠? 왜? KW가 보통 값이 얼마예요? 10의 마이너스 14승이니까 루트 취하면 그게 10-7승의 pH 7의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맹물에서의 H 플러스의 농도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루트 KW로 표현할 수가 있다고요. 뭔 말인지 알겠죠? 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요 알파가 어디로 수렴할 거냐는 거죠. 뭐 할 때? 초기 농도가 0으로 수렴할 때. 초기 농도가 0으로 수렴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초기 농도가 0으로 수렴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극도로 희석된다는 얘기죠. 극도로 희석될 때 여기에 있는 요 H 플러스 농도는 그렇다면 어디로 수렴한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여기에 수렴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무슨 말 알겠어요? 즉, 이 값이 약산에서 구현할 수 있는 최대 이온화도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약산에서 나타낼 수 있는 최대 이온화도. 그러면 최대 이온화도가 그래도 1은 돼요? 1이 될 수는 없어요. 1이 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 1이 될 수 없다는 얘기는 강산이 된다, 강산이 될 수는 없다? 강산이 될 수는 없다. 무슨 말 알겠죠? 요런 아이디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약산의 사내리와 프랙셔널 컴포지션을 조합해서 생각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예요. 알겠죠? 그래서 요런 내용들도 있으니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네. 오케이. 됐다. 자, 어디 도망가지 마시고요. 칠판 지우고 다시 쓰겠습니다. 자.